안녕하세요. 양매면입니다. 이슈 체크,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주식시장에서 이슈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SG증권사를 통해서 특정 종목들이 대량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줄 하한가를 기록한 아주 치욕적인 증권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 다올투자증권, 지금 일봉상으로 보고 있어요.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다우데이터, 세방, 삼천리, 선광,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대략 이렇게 8개 종목의 줄 하한가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지금 대성홀딩스를 기준으로 보면 고점 여기서 여기 저점까지 여기까지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대략 한 몇 퍼센트 정도 빠진 건가요? 이게 80% 정도 급락을 했네요. 급락을 했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최근에 이런 사태에 대한 매스컴 또는 언론사들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예상했던 어떤 사건의 처리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요거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제가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제 검색식으로 많이 씁니다. 보통 네이버들 많이 쓰시는데 저는 다음을 많이 써요. 자, 다음에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SG증권 사태라고 하는 검색어를 입력을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요 뉴스에서 최신 순으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기사들이 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보고 현재 기사 내용들이나 기사 내용의 면면들이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방향으로 기사들이 작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SG증권 사태라고 하는 검색어를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검색을 했고 뉴스로 최신 순으로 정렬을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모두가 난 피해자 주가 폭락 사태 누가 책임? 4분 전 YTN 발 뉴스가 올라왔네요. 그리고 58분 전 임창정 측 1조 파티 논란에 게스트 자격 참석 송년 모임으로 인식했다. 검찰 금융당국 SG발 폭락 사태 합동수사 임창정 게스트 자격.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중에서 요 기사 한번 보고 갈게요. 기존 주가 조작과 다른 점 피해자냐 공범이냐 이런 뉴스가 하나 있네요. 자,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특별한 내용보다는 지금 이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 조금 관심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여기 지금 요런 부분 이제 라더견 요 투자자문회사 대표 이야기 하나 나오고 있고요. 요거 하나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이 사람이 과연 최초 공모자인지 이 주가 조작 사태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한 최초 공모자인지는 차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여기 작전을 설계했던이라고 나오죠. 라더견 투자자문회사 대표 이야기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요 부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공교롭게도 해당 종목의 대주주인 다우데이터 김익래 회장과 서울가스 김영민 회장이 폭락 사태 며칠 전 수백억 규모의 주식을 처분한 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요 부분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차트에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요 기사 외에 기사들의 헤드라인을 보면 면면 헤드라인 전체가 지금 누구로 뒤덮여져 있냐면 임창정 씨로 뒤덮여져 있어요. 임창정 주가 조작 세력 1조 주가 파티 참석 마라탕집 문 닫혔다. 지금 최근 기준 이 기사들의 헤드라인의 모든 검색어에 임창정 씨가 다 등장해요. 특히 이제 요 부분, 요거 이제 제가 또 관심 깊게 봐야 되는 기사인데 다우키움증권 오너 금융당국의 의혹을 캐보겠다. 폭락 전에 605억을 기막히게 매도했죠. 그런데 현재 해당 요 회장은 본인은 단지 매도 타이밍을 잡은 거지
뭐 주가 조작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여기 보이죠. 다우큐 그룹 측은 김 회장의 지분 매각과 이번 사태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매도는 주가가 오른 차에 상속세 납부를 위한 일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볼 그 주가 차트에서 이 부분이 확인이 돼요.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계획된 일이었는지는 잠시 후에 우리 주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셨죠? 네, 지금 계속 모든 그 뉴스들이 무엇으로 덮여 있냐면 임창정 씨를 그 필두로 해서 임창정 관련된 기사들로 전부 도배가 돼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정말 안타까운 게 지금 이것이 예를 들면 이 그 주가 조작단이 1조 원 파티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임창정 씨는 게스트로 참여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임창정 씨가 게스트로 참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조 파티가 중요해야 되거든요. 1조 파티? 이 1조 파티라는 건 뭐죠? 본인들이 모은 투자 자금이 1조 원이 되었다는 의미의 파티겠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임창정 씨가 게스트로 갔고 그 임창정 씨가 이 주가 조작단의 한 무리냐 이런 것에 포커스가 아니라 그럼 이 1조 원이 만들어진 이 과정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중요한 거지. 여기에 지금 고작 30억, 네, 고작은 아니죠. 사실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30억을 투자한 임창정 씨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뉴스에 포커스를 맞추면 실제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을 주가 조작에 사용한 1조 파티에 들어갔던 그 다른 인원들은 전부 임창정 씨 기사 하나로 묻혀버립니다. 네, 물론 향후에 이런 부분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현재 이 언론의 모습들은 마치 임창정 씨를 그 표면에 내세우고 나서 다른 실질적으로 그 메인으로 활동을 했었을 네, 그런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은 일체 지금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네, 거의 뭐 지금 없습니다. 임창정 씨로 덮여져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이게 지금 물론 아직 뭐 검찰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그리고 이 주가 조작단 내부를 심층적으로 파헤치기에는 기간이 조금 아직은 좀 짧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앞으로 진행돼야 될 내용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포커스가 뭐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제가 이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자, SG발 증권 조작, 주가 조작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CFD 계좌를 이용한 주가 조작을 계획한 최초 공모 주범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그 검찰 쪽에서 해 주어야 될 일입니다. 이 주가 조작은 누군가 CFD 계좌라고 하는, CFD 계좌가 뭐죠? 이게 CFD 계좌가 뭐냐면 장외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계좌예요. 즉 증권사에 일정 부분의 증거금을 제출하면 그 증거금을 가지고 증권사가 대행 매수를 해줍니다. 대행 매수. 그래서 그 SG증권이에요. SG증권이 여기에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자가 이 자금을 입금을 하면 이 자금으로 선정된 종목을 대행으로 매수해줘서 그 매수했던 차익 수익이 나면 수익을 돌려주고 손실이 나서 계좌에 뭐 증거금이 부족하면 증거금을 추가로 유입하라고 하는 그런 뭐 일종의 그 장외 파생 상품이잖아요. 이 파생 상품을 운영을 했는데 이 운영한 최초 공모자들을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단계로 유입된 중간 투자자들의 면면을 다 밝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직 그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은 임창정 씨예요. 임창정 씨 하나고, 그리고 지금 아난티 그 뭐 전 회장 얘기 좀 나오고 있고요. 몇 명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1조 파티를 진행한 것처럼 실제 이 사람들의 운영 자금이 1조였다면 이 1조를 누군가는 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여기에 자신의 그 포지션을 가지고
뭐 적게는 수억, 수십억에서는 많게는 수백억까지 네, 뭐 강남에 쩐주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누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 하겠죠. 이거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지. 이 중에 한 사람인 그 임창정 씨를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해서 이 사람으로 포커스를 몰아가면 사실 지금 여기 1조 투자자들은 바라는 국면이 뭐겠어요? 임창정 씨로 모든 포커스가 모여지면 자연스럽게 자신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검찰 조사에서 임창정 씨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의 면면이 다 밝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월봉을 기준으로 보면 종목별 주가 조작 조작이죠. 네, 주작 아니고 주가 조작 유입 기간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어요. 자, 요거 볼게요. 자, 지금 이거 일봉이죠. 우리가 대성홀딩스부터 월봉으로 볼게요. 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죠? 명확하게 그 진입 시점이 보이죠? 여기서부터 2020년 대략 1월 이때부터 균형된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추정하건대 주가 조작단이 CFD 계좌를 이용해서 처음 우리 이 대성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을 먼저 선정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유추가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 뭐죠? 서울가스예요. 서울가스도 보이죠? 네, 이렇게 지금 갑자기 거래대금이 늘어난 부분이 보이죠? 여기서부터 꾸준히 주가가 우상향했어요. 당연히 자전 거래로 이 종목을 올렸을 거예요. 네, 서울가스도 이때 편입이 됐습니다. 자, 최초 편입은 몇 가지까지 됐냐면 선광 그리고 삼천리 조금 늦게 편입됐죠. 그러면 이 주가 조작단이 처음에 편입한 종목은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선광이라고 월봉 차트를 기준으로 분석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제 무엇은 일이 벌어지느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삼천리를 편입합니다. 그리고 세방을 편입해요. 이렇게 점차 기간이 좀 줄어들죠. 그리고 이 문제의 종목이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그리고 다우데이터거든요. 이 종목들은 각기 편입한 시점이 비슷합니다. 언제냐? 최근 거래일이에요. 최근. 보이시죠? 월봉상으로 주가가 일정하게 끌어올리기 시작한 이때예요. 대략 이 부분으로 판단이 되죠. 자, 2022년 7월경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림지주도 역시 대략 2022년 11월이네. 조금 늦었네요. 다올투자증권은 더 늦었어요. 올해예요, 올해. 다올투자증권은 일봉상으로 봐도, 자, 일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다올투자증권만 일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갑자기 주가가 꾸준하게 급등을 시작한 게 올 1월부터예요. 자, 월봉상으로 보면 이 종목들이 대성홀딩스를 기준으로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대성, 서울가스, 선광. 처음에는 이렇게 종목이 아마 당연히 초창기다 보니까 자, 투자자도 적었고 그 쩐주의 메인 1호 이 첫 번째 쩐주가 돈이 많지 않았겠죠. 당연히 모든 종목들을 다 이렇게 그 주가 관리하려면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도 이렇게 세 종목으로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최초 투자자가 있어요. 최초 투자자가 다음 투자자들을 모으고 그 다음 투자자들이 또 그 다음 투자자들을 이렇게 모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모아오기 시작해서 뭐 마라탕 집을 운영했니, 무슨 뭐 골프 그 아카데미를 운영했니,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했니, 그런 실질적인 내용에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가 일어나죠? 다단계 가지치기가 진행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렇다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 자금이 조금 더 들어오게 되겠죠. 뭐 아까 얘기했듯이 1조 축하 파티를 했잖아요. 자금이 1조가 모인 축하 파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젠 뭐가 진행이 되느냐? 대성홀딩스, 그다음 서울가스, 선광 이렇게 진행하다가 삼천리, 세방, 다우데이터, 하림지주 그리고 다올투자증권까지 이렇게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아마 그 합리적인 추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월봉 기준 종목별 주가 유입 기간이 다릅니다.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종목 선정을 추가로 늘려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최근 유입된 종목으로는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다우데이터, 세방, 특히 최근에 이 유입된 종목들의 그 투자 내역, 거래 내역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아울러 이 담당 증권사가 SG증권사였잖아요. 이 SG증권사에 대한 법적 책임 유무를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임창정 씨를 이용한 언론 덮기로 이 사태를 꼬리 자르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가 조작 여부의 사전 인지 여부 상관없이 투자자 전수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 볼게요. 자, 요걸 일봉상으로 다올투자증권과 하림지주 그리고 다우데이터 최근에 합류된 최근에 주가 조작으로 선정된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이 종목들의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뉴스에서는 4월 20일자를 기준으로 4월 20일자 장외 시장에서 우리 다올 그 증권의 뭐 회장이 이 종목을 팔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4월 20일이 아니라 바로 이날입니다. 4월 10일. 4월 10일 장대 음봉이 나왔죠. 여기서. 자, 여기 지금 다올투자증권 4월 10일 날 장대 음봉 나왔어요. 하림지주 볼까요? 하림지주 역시 4월 10일 날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주가 조작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즉 주가 조작이 수면 위로 떨어진 건 4월 20일 날 그 대량의 매도가 한번 나오고 4월 21일 날부터 본격적인 매도가 쏟아지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그 주가 조작단의 내부 균열이 일어난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최근에 일어난 거래일로 보면 4월 11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즉 다올투자증권과 다올투자증권 4월 10일 날 그 종가 기준으로 대략 10% 하락했죠. 하림지주 4월 10일 날 종가 기준으로 대략 8% 넘는 급락을 이뤄냈습니다. 이제까지 주가를 조작해오던 이 조작의 무리들이 이렇게 느닷없이 누군가 대량 매도 때릴 것을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누구도 판단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자, 그럼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대량 매도가 쏟아졌을 때는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분할로 주가가 상승을 해요. 그런데 4월 20일 날 다시 한번 대량 매도가 쏟아지고 그 이후에 4월 21일부터 걷잡을 수 없는 폭락이 이루어집니다. 다올투자증권은 어떤가요? 똑같죠. 다올투자증권도 이때 4월 10일 날 대량 한 번의 폭락이 이루어지고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다가 4월 20일 날 다올투자증권과 하림지주가 동시에 폭락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4월 21일 날부터 전 종목이 폭락에 이르는 이렇게 해서 이 주가 조작 사태가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봉상 차트를 보면 4월 10일 날 이미 다올투자증권과 하림지주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이걸 사실 그때 우리 일반 투자자들과 세간에서는 이거를 눈치 못 챘을 뿐이지 본인들 안에서는 이미 이런 그 불협화음이 한번 일어났다라는 것이 차트상으로 보이죠. 다우데이터는 어때요? 다우데이터는 그리고 오히려 그 유입한 이후에 다우데이터는 지금 이거 보면 요 주가 요게 지금 상승이 일어나지 못했어요. 요 3개월 구간 동안 즉 이 마지막에 월봉 기준으로 마지막에 편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다우데이터,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이 결론적으로는 이 그 주가 조작단에게 문제를 일으킨 종목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대성홀딩스나 자 지금 서울가스, 선광, 삼천리는 그 사태가 벌어지기 전 4월 21일 이전까지 아무 일 없이 일봉이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 주가 조작단 중에 다우데이터의
포지션을 가진 그 가담자와 하림주주 다올투자증권의 포지션을 가진 그 투자자들이 우리가 시쳇말로 얘기하는 배신을 때리지 않았을까 여기서. 네. 이 배신의 전조가 어디서 일어났다? 4월 10일 날 이렇게 대량의 매도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가 조작단을 밝혀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4월 10일과 4월 20일 날 공이 다올투자증권과 하림지주를 매도한 그 주 세력이 바로 이 주가 조작단의 메인 세력이라고 봐도 전혀 다르지 않다. 거기에 지금 공교롭게 그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분들 있죠. 언급되고 있는 그 사람들 포함해서 우리 검찰 측에서도 특히 이 4월 10일에 폭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요 부분에 여기 지금 누군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단 말이에요. 이거 개인들이 매도했을 리가 없잖아. 이 주가를 끌어올린 게 이 주가 조작단인데, 이 주가 조작단에 누군가가 여기서 시쳇말로 배신 때렸어요. 여기 뒤통수 한번 제대로 맞은 겁니다. 그랬는데 4월 10일 날 첫 번째 배신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어떻게 좀 만회 좀 해보려고 만회했어요. 그랬는데 4월 20일 날 재차 배신이 나왔죠. 두 종목이 공이 그런 모습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자, 다올투자증권 마찬가지죠. 요 4월 20일이죠. 4월 10일, 20일 날 두 종목이 똑같은 모습이 나왔어요. 즉, 그래서 제가 그 다올투자증권의 그 회장의 그 인터뷰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다올투자증권 그 회장이 본인이 우연한 일치로 우연한 그 어떤 매도 타점으로 해서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다올투자증권과 하림주주가 이렇게 동일한 형태의 일봉 차트를 보일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다올투자증권이 뭔가 개별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다올투자증권과 하림주주 차트는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검찰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밝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즉 4월 10일 그리고 4월 20일 대량 매도 주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네, 다올투자증권과 하림지주에 대한 이 부분을 분석해낸다면 당연히 주가 조작의 주범들을 밝혀내는데 어떤 그 단서를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CFD 계좌의 차명성을 법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CFD 계좌에 대한 설명은 이 영상에서 별도로 드리진 않고요.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그 CFD 계좌, 네,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이 부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식 시장에서 증권가에서 가장 상당히 아픈 얘기죠, 사실은. 지금 여기 아마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지금 포함이 돼서 주가 급락에 따른 피해를 많이 입었을 텐데, 네, 이슈 체크.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매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